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촌의 한 체험 농장에서 몰래 타조알을 훔친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네, 타조알 도둑 자체가 황당한데 알고 보니 훔쳐간 범인은 타조를 키우는 걸 도와줘야 할 축협 직원들이었습니다. 안형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농촌 체험 농장의 타조오리 옆 트럭에서 두 남성이 사료 포대를 내립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트럭 밑을 확인하고 무언가를 꺼내 운전석에 옮깁니다. 조금 뒤 한 남성이 다시 타조오리 쪽을 가리키자 다른 남성이 안으로 손을 뻗어 무언가를 꺼냅니다. 이들이 훔친 것은 체험 농장의 타조가 갓 낳은 타조알이었습니다. 타조는 닭과 오리와 달리 산란기가 정해져 있어 특정 시기에만 알을 낳습니다. 그만큼 농장에는 굉장히 귀한 재산인데 이를 아무 거리낌 없이 훔쳐간 겁니다. 하나에 5만 원이 넘는 가격도 가격이지만 부화시켜 커가는 과정까지 보여주는 체험 농장이라 피해는 더 큽니다. 타조알을 훔친 범인은 수년째 사료를 배송해온 축협 배송기사들이었습니다. 지금도 생각을 하면 흥분스럽고요. 축협을 믿고 이렇게 사료를 주문을 해서 매번 매주 이렇게 축협 사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렇게 타조알을 훔쳐갈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 했습니다. CCTV를 확인한 농장주가 곧바로 축협으로 달려가 타조알을 요구했지만 반응은 적반하장이었습니다. 오히려 훔친 타조알을 그냥 달라고 요구해 결국 경찰에 신고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축협은 계약을 맺은 배송업체 직원들이 저지른 만큼 자신들은 상관없다는 말만 되풀이합니다. 계약을 해가지고 해준 거고 거기서 막 출출해가지고 한 걸 갖다가 우리까지 막 연관을 시켜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건 좀 일리가 아니습니다. 진짜 이게 뭐 상식적인 일이 아니다니까. 귀촌의 꿈을 키워 연 2만 명이 방문하는 타조 농장으로 일궈냈지만 축협의 사료 배달이 타조알 도둑질의 통로가 돼버린 현실에 청년농의 한숨은 커져가고 있습니다. KNN 안영기입니다. 영유아 부모에게 반드시 필요한 시설인 수유실 설치 실태를 점검하는 보도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세 번째 순서로 관광도시 부산의 수유실 실태를 점검해봅니다. 수많은 관광객이 찾는 유명 관광지조차도 수유실이 아예 없거나 제대로 안내조차 되지 않고 있다는 건데요. 이민재 기자가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한국의 산토리니로 불리며 연간 100만 명 이상의 방문객이 찾는 부산 흰여울 문화마을입니다. 골목골목 다채로운 풍경이 펼쳐지다 보니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필수 방문 코스로 꼽힙니다. 유명 관광지인 이곳 흰여울 문화마을에는 카페며 식당, 유명 포토스팟까지 없는 게 없지만 단 하나 수유실만큼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공중 화장실이나 식당, 카페, 심지어 택시에서 아기 밥을 먹이고 기저귀를 갈 수밖에 없습니다. You need a nursing room? 네. Yes. I need diaper, taxi. 그나마 수유실이 있는 관광지라 해도 불편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전국 최대 피서지인 해운대 해수욕장의 유일한 수유실입니다. 최근에 위치를 옮겨 새롭게 만들었는데 곳곳에 이정표가 있는 화장실과 달리 위치 안내가 전혀 없다 보니 수유실을 찾기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심지어는 유모차가 들어가기 어렵게 출입구에 단차가 있다 보니 있으나 마나라는 볼멘 소리까지 나옵니다. 수유실이 있길래 지금 들어오려 했는데 단일해서 여기서 안 하려고요. 유모차를 이렇게 들고 갈 수가 없잖아요. 광안리 해수욕장도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다. 광안리 해수욕장은 여름뿐만 아니라 사계절 내내 방문객이 많은 곳이지만 단 하나 있는 수유실은 한여름 해수욕장 개장 기간에만 문을 여는 여름 행정봉사실 안에 있어 지금은 들어갈 수조차 없습니다. 지금 수유실이 없어가지고 그냥 원래 한 저녁 먹고 이래 갈라 했는데 그냥 집에 가려고 막 백화점 이런 데밖에 못 가죠. 그런 데는 잘 돼 있으니까 솔직하게. 화장실부터 세족장, 심지어는 모래털이기까지 표시돼 있는 안내도에도 수유실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관광도시라는 말이 무색하게 유명 관광지에서마저 수유실을 찾아보기 힘든 부산. 육아 친화 도시를 표방하지만 육아 불편 도시라는 오명을 쓸 처지입니다. KNN 이민재입니다. 네, 부산 유일의 공공병원인 부산의료원이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등 여러 악재가 겹친 여파인데 지역 공공의료 체계가 흔들릴 처지입니다. 김건영 기자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당시 지역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부산의료원. 일반 환자들은 모두 민간병원으로 내보내고
밀려드는 감염병 환자를 도맡았습니다. 지역 거점 공공병원의 중요성을 새삼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땀과 눈물의 헌신 뒤에 받아든 건 경영 위기입니다. 코로나 전담 3년여간 긴 공백 탓에 떠나간 환자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환자 수는 30% 이상 줄어든 상태고 병상 가동률도 40%대에 그칩니다. 때문에 전체 540개 병상 가운데 2개 병동 120병상은 아예 닫았습니다. 의료진도 대폭 바뀌었는 데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전공의 사태까지 터지면서 경영 회복에 발목을 잡았습니다. 지난해 적자만 179억 원, 외부 금융기관으로부터 100억 원을 차입하고도 임금 체불까지 발생했습니다. 코로나 3년 동안에 직원들 엄청나게 희생을 하고 진짜 많이 힘들게 진짜 했는데 그거 끝나고 나니까 병상 가동률이 안 올라가고 월급이 체불된다 하고 직원들 엄청나게 사기도 떨어지고 진짜 많이 힘든 상태예요. 지금. 부산시가 올해 본 예산에 편성해 지원한 87억 원은 이미 다 써버렸고 2차 추경을 통해 88억 원 추가 출연을 계획하지만 차입금 상환은 엄두도 못 낼 지경입니다. 임금비가 올라가면 그 임금비에 대해 가지고 또 우리가 보전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현재는 좀 마련해야 되고 의료원 자체 내에서도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서로 모색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시민사회에선 지역 거점 공공병원의 정상화에 부산시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한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병원임에도 불구하고 꼭 경영 적자를 문제를 삼고 있는데 공공병원으로서의 자기 역할을 다 못하고 있는 부분이 오히려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유일한 공공병원의 경영난 속에 부산시는 서부산의료원과 옛 침례병원 공공병원화도 추진하고 있지만 정상적으로 추진이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KNN 김건영입니다. 37만의 인구에 비해 문화예술 인프라가 부족한 양산시는 시립미술관 건립이 오래된 수건입니다. 하지만 고가의 작품을 모으는데 어려움이 컸는데요. 지역의 거장들을 중심으로 작품 기증이 잇따르면서 청신호가 켜지고 있습니다. 최한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형 한지 위에 흩뿌려진 수많은 점들이 푸른 강산이 됐습니다. 물이 흐르고 바람이 부는 듯한 이 그림, 국내외 예술계가 주목하고 있는 통도사 성파스님의 작품입니다. 성파스님은 최근 서울예술의 전당에서 열린 특별전 때 전시했던 작품 4점을 양산시에 기증했습니다. 시립미술관 건립을 준비하고 있는 양산시가 작품 수집에 어려움을 겪는 소식을 듣고 선뜻 기증했습니다. 미술관은 기증작품을 단순히 수집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를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보존하며 활용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한 기증자의 철학과 작품의 가치를 적극적으로 조명하고 그 의미를 사회적으로 환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난 2022년부터 추진된 양산 시립미술관 건립을 위해 올해부터 본격적인 작품 수집이 시작됐습니다. 경남도의 설립평가를 통과하기 위해선 최소한 작품이 100점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한정된 예산으로 좋은 작품을 찾다 보니 구입할 수 있었던 작품은 고작 11점에 그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성파스님 등 양산을 기반으로 한 지역 작가들의 기증이 숨통을 트여주고 있는 겁니다. 현재 6점의 기증이 마무리됐고 4점은 기증이 빠르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역 미술사 연구 기반을 마련하고자 시립미술관 건립을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립미술관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문화 인프라입니다. 2030년 개관을 목표로 달려가고 있는 양산 시립미술관. 올 하반기 20점 기증만 달성하면 작품 수 확보에도 가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KNN 최한솔입니다. 네,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부산에서 유일하게 승리한 부산 강서구는 일약 전국적인 관심지로 떠올랐습니다. 부산 민주당의 첫 40% 득표율 돌파는 이 강서구가 견인했다는 평가도 나오는데요. 대체 강서구에서는 왜 이런 결과가 나왔던 것인지 김민욱 기자가 분석해봤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사상 첫 40% 득표율을 넘어선 부산 민주당. 민주당 강서구 득표율은 45.7%로 부산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부산에서 유일하게 이재명 대통령이 승리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신도시가 밀집해 인구가 많은 명지 1, 2동에서 민주당이 승기를 잡았습니다. 젊은 층의 생각이 반영되지 않았나 합니다. 강서구 평균 연령은 40.8세.
부산 16개 시군 가운데 가장 젊은 지역입니다. 낙동강 벨트의 한 축인 강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0년 총선 때 서울 종로를 버리고 출마한 정치적 고향이기도 합니다. 민주당이 주목하는 곳은 에코델타시티가 있는 강동이 투표소인데요. 강동동 전체를 놓고 보면 국민의힘이 앞서 있지만 강동이 투표소에서는 민주당이 이겼기 때문입니다. 강동동은 예전부터 농촌 고령층을 중심으로 한 보수 강세 지역이었지만 변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이라든지 해양수산부 이전이라든지 HMM 관련해서 저는 부산이 솔직히 일자리가 많아져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거 말고는 부산이 발전 가능성은 많이 없다고 생각해서. 에코델타시티 내 입주는 이제 시작 단계로 추후 30, 40대 젊은 층 유입이 대거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에코델타시티를 새로운 표밭으로 일구려는 민주당과 이를 저지하려는 국민의힘의 각축이 향후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입니다. 표차가 몇백 표차이기 때문에 서로 간에 상당히 집중해서 투자를 해야 되고 1년 후가 상당히 격전지로 떠오른 것 같습니다. 낙동강 벨트 더하기 기장. 대선 결과를 통해 전국적 관심지로 급부상한 부산 강서구.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또 어떤 변화로 이어질지 지역 정가에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KNN 김유득입니다. 정치인이나 연예인 등을 사칭한 사기 범죄가 잇따르는 가운데 자영업자를 노린 사기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제보자와 경찰 등에 따르면 부산 모 구청 직원과 혈압계 유통업자를 사칭한 용의자들은 자영업자 A씨에게 접근해 혈압계 40대를 특정 업체로부터 구입해주면 구청과 물품 공급 계약을 맺게 해주겠다고 속인 뒤 혈압계 대금만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용의자는 실제 구청 공무원을 사칭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경찰은 A씨를 대상으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의회가 김석준 교육감 취임 뒤 시교육청이 편성한 추경심사에서 주요 사업 예산을 대폭 삭감했습니다. 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차 추경 예산안 가운데 법교육 자료 제작 4천만 원, 탄소 중립 실천 노트 제작 2,140만 원 등 5억 8,900여만 원을 시급하지 않은 이유 등으로 삭감했습니다. 반면 학교 운동장 조성 사업 등은 학교 수요 등을 반영해 증액했으며 조정된 예산안은 오는 18일 예결위를 거쳐 19일 본회의에서 의결 뒤 확정됩니다. 이재명 정부가 골목 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역 화폐 활성화를 강조한 것과 관련해 중소상공인들이 환영하고 나섰습니다. 중소상공인 살리기 협회는 지역 화폐가 지역 내 소비를 증가시키고 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지만 지난 정부에서는 국비 예산이 줄었다며 지역 화폐 확대를 위해 국비와 지자체 예산을 적극적으로 투입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B&K 금융그룹이 지역 대표 문화 행사인 부산을 즐기다 플레이온 부산의 13번째 공연으로 오는 20일 KNN 방송교향악단 초청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음악회는 KNN 방송교향악단과 바이올리니스트 김혜정이 협연해 비발디의 사계 전 악장을 연주하고 상임 지휘자인 서이트 예술감독이 지휘와 해설을 함께 맡습니다. 커뮤니티 중심의 고령층 주거 대안으로 주목받는 복합형 시니어타운이 부산 기장군에 문을 열었습니다. 944세대 규모의 해당 시니어타운은 대형 커뮤니티 센터를 비롯해 실내외 복합 문화 공간 등이 갖춰져 있어 입주민들이 활발한 교류를 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올해 말 목표로 단지 내 양방 한방병원이 운영을 시작하면 실버 의료 서비스도 제공될 예정입니다. 네, 오늘 늦은 밤부터 내일 오전까지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하동과 사천, 남해, 오늘 자정까지 호우 예비특보 발효되어 있는데요. 부산과 창원, 통영, 거제, 고성에는 내일 0시부터 6시까지 호우 예비특보 발효되어 있습니다. 호우 예비특보가 발효된 지역에는 강풍 예비특보도 발효돼 있는데요. 가급적 외출 자제하시고 시설물도 미리 관리하셔서 비 피해 없도록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30에서 80mm 전망되고 있습니다. 많은 곳은 150mm 이상, 지리산 부근은 100mm 이상 내리겠는데요. 일부 지역은 천둥 번개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많은 비가 예보되면서 현재 부산 온천천과 수영강 비롯한 주요 도심 하천 통제되고 있습니다.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는 모레 오전 잠시 그쳤다가 밤부터 다시 내리겠는데요. 예상 강수량은 5에서 20mm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까지 비가 오락가락하면서 내리겠고요. 오후부터 개면서 주 초반 다시 무더위가 시작되겠습니다.